내가 엑셀을 선택한 이유. 뭐 중요하니까 그런 거겠죠, 뭐. 잠깐만. 응. 왜 중요할까요, 근데 이거?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얘기해 주세요. 처음에 엑셀 업로드라고 했을 때 약간 이미지 파일처럼 네, 그걸 업로드 한다는 식으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미지. 그래서 네. 다운로드하는 게 그래서 다운로드까지 구현하라고 하신 건가? 응? 다운로드요? 네. 뭐, 다운로드야, 뭐.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니즈가 있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이 있다. 굉장히 많은 우선순위 중에서 이 파일, 다 같은 파일이잖아요. 이 파일 업로드는 가장 많은 요구사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많은 이제 개발 들어오시는 뭐 신입, 중류까지 신입부터 해서 이 파일 업로드에 대해서 스터디가 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개발자가 들어왔어. 세핑으로. 희연이가 이제 자격증은 떨어졌더라도 아직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저 요즘 들어갈 때 계속 주려고 아이씨. 시험 봤는데 합격할 것 같다. 좋아, 좋아, 좋아. 회사에 들어갔어.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소프트웨어. 그러면 회사에서 고객이 누굴까요? 회사에 보기.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 내가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고객한테 파는 거 아니야. 세일을 할 거 아니야. 고객이 누굴까? 기업이 될 수도 맞아. 사람 개인 소비자가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B2C라고 하고 B2B라고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또 하나가 더 늘어났어. 또 하나가 늘어났어요. B2G. 모르고요. 음. 응? G는 거버먼트. 정부를 대상으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지. 정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부가 임시적으로 네가 발주를 해줄게. 네가 대신 해줘. 하는 처리. 이게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B2C가. 왜? 지금 이게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안 사. 소비를 안 하니까 B2C는 거의 뭐 빅테크 기업 아니면 진짜 거의 뭐 날아갔고 B2B 정도나 이제 좀 회사끼리 엄연히 이제 인프라가 이제 잡혀져 있으니까 하는 건데 애들도 이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나라도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이제 발주를 맡겨주는 거죠. 요즘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이 진짜 많아요. 정부 사업을 따면서 돈 버는 회사들이. 뭐 어쩔 수가 없지.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이 있으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만들 때 어떤 기존의 상품 목록들을 리스트로 뿌리는 개발을 해요. 그러면 여기 진정한 상품에 대해서 누가 등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기업 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등록을. 근데 이제 등록을 할 때 상품을 어떤 물건을 등록을 하는 절차에서 이게 적겠냐고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작업이 많다. 대량인 게 이제 주관적일 수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손이 가는데 좀 양이 많다. 일반적으로 이제 등록 페이지를 하나 두고 여기다가 이제 뭐 등등등등등등등 넣으면서 등록을 하겠죠. 여기에 뭐 이미지도 당연히 들어갈 수도 있겠고
상품으로 치면은, 프로덕트라고 치면은, 타이틀, 데스크, 크립션, 상세 설명, 뭐 이미지도 넣고, 뭐 프라이스도 넣고,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쇼핑몰이라고 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고객들이 또는 기업들이. 근데 양이 많아지면 어떡할 거냐? 이 상품 하나하나가 리스트로 되게 많아요.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개발자한테 맡겨요. 이거 이거 좀 개발자들이요. 넣어주세요. 이거 문서 딱 보여주면서 이거 어떤 물품입니다. 상품입니다. 이거 좀 대량을 넣어주세요. 개발자가. 이걸 다 넣는 거야. 어쨌든 DB에 넣어야 되니까 등록을. 이 작업을 대략을 넣는데 이제 반복문 또 돌리면서 엄청나게 많이 먹겠죠. 근데 이 작업을 개발자가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문서는 이때 결국에 DB에 등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발자가. 여기로. 그래서 그 문서가 있을 거고 DB가 있다. 이 관점에서 업로드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문서의 대표적인 게 뭘까? 그게 엑셀이에요. 대표적으로. 엑셀 말고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한글 파일, 워드 파일. 거기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떡해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야겠지. 누가요? 개발자가. 또는 심지어 텍스트, 메모장 넣어서 그럴 수도 있어. 방송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소수고, 근데 공무원이면 진짜 HWP 한글 파일 넣을 수 있어요. 공무원이면. 근데 어쨌든 이건 소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직까지는 이 스탠다드라고 표준하고 잡는 뭔가 등록하고자 하는 물품의 리스트의 문서는 거의 다 엑셀. 엑셀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이걸 등록해달라고. 그래서 문서 중에 엑셀에 대한 업로드가 대표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해당 어떤 우리가 이렇게 등록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사용자가 보는 페이지가 유저 단이라고 부르고 내부적으로 이제 시스템을 관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어드민 페이지라고 해요. 또는 고객이 만약에 일반 사용자가 아닌 예를 들면 회사야. 그러면 또 뭐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파트너라고 불러요. 파트너. 파트너. 그래서 파트너 페이지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럼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보통 3개 만드는 케이스가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회사에 들어가면은 사용자, 일반 사용자를 위한 페이지, 유저단, 그리고 우리 회사 내부에서 쓰는 운영진들이 쓰는 페이지, 어드민단, 그 다음에 일반 고객이 아닌 어떤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페이지, 파트너. 또는 마찬트라고 하는데 마찬트는 좀 오래된 용어고 상인이거든, 영어로. 상인 페이지? 약간 좀 이상하잖아. 올드하잖아. 그래서 파트너로 바꾸었어, 최근에. 그래서 이 정도의 3개의 페이지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유저 단이 아닌 여기, 이쪽에 이제 엑셀 업로드 쪽 기능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알겠지? 이제 엑셀 업로드가 대충 중요하다는 거를. 파일 업로드에 대한 대처에 대한 스터디가 돼야 된다. 일단 첫 번째, 이건 파일이기 때문에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라이브러리 하는 거는 네트워크 자원을 쓴다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일단 필요하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행히도 자바에서 그런 차원의 공부를 하셨죠.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대처. 기본적으로 클로드 작업해야 되는 거. 그리고 트라이 캐치 작업해야 되는 거. 즉, 애외 처리를 잘해야 돼, 애외 처리. 클로즈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애외 처리를 잘해야 돼.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예외 처리 중에서 중요한 거, 밸리데이션. 밸리데이션.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런 밸리데이션. 엑셀 파일이 무조건 엑셀 파일만 다 돼요? 업로드 할 때? 엑셀 파일도 종류가 있어. 엑셀 파일도. 이게 오래된 버전이 있어요. 2003 버전에 옛날에 나왔던 엑셀 버전이 있거든요. 뭐 2007년 이후도 바뀌어졌어. 이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그리고 수십 건의 대량의 엑셀 로우가 있는 엑셀이 있어. 이거 우리 시스템 에서 어디까지 범위를 제한해주냐. 어떤 엑셀 파일로. 여기까지 정해야 돼. 우리가 이 정도의 대량의 수십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 엑셀 파일여도 감당이 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이야.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범위를 정해줘요. 저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음, 중간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 나라면 2003년 버전의 엑셀은 하지 말고 2007부터 진행되는 엑셀 파일. 2003년부터 하는 거 좋아하실 수 있어요. 좋아하면 특별하게 그걸 요구하시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은 2007 버전. 이미 2025년이야. 2003 버전 엑셀? 이거는 좀 그쪽에서 좀 바꿔라. 이 정도면. 그냥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성능이 더 좋으니까 이걸 쓴 거 아니야. 좀 바꾸셔라. 2007 버전으로. 적어도.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 라이브러리가 좀 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내부에서. 뭐 그런 거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사이즈. 아까 말한 것처럼. 엑셀의 용량, 파일의 용량. 이것도.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파일에 대한 밸리데이션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이제 파일을 업로드하는 이유가 뭔데? 엑셀이 중요한 게 이 파일은 DB를 건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DB. DB. DB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DB가. 드디어 DB를 건드리는 거예요. DB를. 엑셀은. DB에 제약 조건에 맞추어서 엑셀의 데이터가 제대로 밸리데이트 됐는지 그걸 검증해 줘야 돼요. 이상한 값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 DB에. 뭐 DB에 뭐 말 같지도 않은 막 글 써가지고 DB 제약 조건이 이제 안 맞으면 그걸 이제 거부해야겠지. 일단 대표적인 거 컨스트레인트인데 제약 조건 중에 외래키에 맞는 시스템이냐 그에 맞춰서 DB 데이터가 맞게 잘 들어가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타입 문자열은 문자열 뭐 숫자면 숫자 그리고 이미지면 이미지 이미지는 어떻게 정할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즈가 있겠죠. 여기에서 미리 검증을 해줘야 돼요. 보통 이제 이런 검증은 DTO에서 하죠. DTO. 내가 업로드 할 때 그냥 단순히 이제 파일 쪽에서 가져올기도 한데 DTO에 담아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 역할을 이제 DTO가 많이 합니다. 관심사의 분리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베리데이션들. 거의 이제 DTO 쪽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어노테이션이 valid. 이런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이걸 또 친절하게 스프링 부트는 validate라는 어노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검증해주는 어노테이션을 줍니다. 그럼 이렇게 한 대 묶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만들어야죠. exception을 터트려야죠. 그리고 exception을 터트려서 이걸 다루는 메서드 또는 클래스, 어드바이스 이거 만들어야 돼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 여기서 내가 exception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한 로직들을 여기다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관심사의 분리, 모듈로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엑셀 구현한 거는 이제 희수님이 발표하고 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끝나고. 그러면서 같이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또 얘기하는 것보다. 그건 이미 하셨을 테고,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이거 들으니까 제가 너무 얕게 예. 근데 그걸 의도했어요. 사실. 엑셀 구현하는 것만 해도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엑셀을 구해서 이제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다. 라고 제가 부차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이걸 해야 돼요, 이걸. 그러려면 오늘은 그 엑셀이랑 플러스 이셉션에 대해서 좀 딥하게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